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31일 최영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1700선을 지켜내며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다시 17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1700선 사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은 종목과 함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현재 장 상황을 분석해보고요. 오늘의 최고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시전략센터의 길라잡이시죠. 장규철 백명순천님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9포인트 방금 전에 또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16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고 있는데요. 재차 반등하는 등 오늘 1700선 안착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900선을 돌파하면서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그리스가 발행한 50억 유로의 규모의 국채 수요가 약해서 향후 그리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순매도하던 외국인들이 현재는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0으로 장을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요. 현재 어제보다 0.2포인트가량 상승한 51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떠올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들어서 22거래일 가운데 21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이어줬습니다.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고요. 현재 외국인들 77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409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173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6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1위 삼성전자가 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3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죠. 현재 83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3분기까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위부터 한 5위까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 한국전력, 신한지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융주들에는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는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는 반면에 KB금융은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4%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도 1% 상승한 26,700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LG전자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1% 상승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포스코 ICT와 메가스터디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올랐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0.1% 하락세입니다. 동서가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오늘 강합니다. 4% 가까이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오늘 소디프 신소재에 대해서 태양전지 수요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18,000원에서 11만 5천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CJ 오쇼핑과 성광밴드, 네오이즈 게임즈는 소폭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명수님, 코스피 지수가 다시 170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오늘 증시 흐름상으로는 그 1700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뭐 깨지느냐 이런 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 1900에 그 다우지수 안착을 하면서 우리 지수도 일단 그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주도주 중에 그 전기전자 쪽에 그 삼성전기라든가 예. 뭐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해운 관련주들이 그 한진해운이나 그리고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소폭 늘렸습니다. 어제 올랐던 금융주들이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15개월 만에 크게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은행업종만이 종목별로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운수창고 업종과 제조업종도 상승하고 있고요. 의약품, 의료, 음식료 업종도 오늘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업종과 전기가스업종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업종들, 특징 테마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업종이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의 기세가 대단하죠. 한진해운과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50%를 육박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LED TV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추천 보고서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에는 종목별로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원자로건설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자책 관련주들도 종목별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컴포넌트는 10%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태블릿 PC 관련주들도 오늘은 종목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엔파트가 오늘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에이스엔파트너스는 통신기계 제조업체죠. 아이패드 출시를 사흘 앞두고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특히 해운주를 중심으로 한 운수 창고 업종이 강세입니다. 네. 김용수님, 네, 어떻게 네.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해운 쪽은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에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좀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반등폭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 특징 테마 쪽에서는 태블릿 PC 관련주들 중에 SN 파트너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오래된 테마로서는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점에서 따라붙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요로단에서 그 대우건설이 원자력 관련해서 뭐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뭐 따라붙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다만 반등 시에 그동안에 좀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그 종목들은 그 원자력 관련주의 대장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지만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계속 하락 조정세에서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고점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새로 시작하는 뭔가 한 테마들은 항상 새로이 출발하는 쪽이 힘이 좋고 매수에 가담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테마인 뭐 태블릿 PC 이런 쪽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패드 출시를 사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한 약 8만 대에서 10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네. 태블릿 PC 관련주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태블릿 PC는 이제 시작인 거고 예.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먼저 그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새로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쪽은 접근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제 그 출발하는 쪽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오늘 해운주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조선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해운주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전의 주가만큼 회복하지는 못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지 어떤 업종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로 좀 매수를 압축해보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조선주들은 그동안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조정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새로운 그 뭐 플랜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조선주를 뭐 저가라는 메리트는 좀 있긴 하지만 2007년도는 사실 완전히 클라이막스였죠. 정점을 이루는 때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의식하고 저점 매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서 출혈 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수주 잔고가 좀 넉넉하긴 하지만 향후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 때는 출혈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운 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정리를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해운 업종의 어떤 특정한 종목들은 강한 상승타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한해운이라든가 한진해운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굉장히 탄력을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을 붙는 업종 선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종의 선두에 있는 종목들, 1등 종목들을 공략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AS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수성이요.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은 전일 전기차 관련해서 지게차의 소형 지게차의 국내 1위 업체고 7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면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일 저점으로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3,200원까지 장중에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지에 성공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점을 깬다면 3,200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그러나 다만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500원보다는 약간 낮춰서 4,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수정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손절가 정도 가격대가 나왔었는데요. 한 3,200원 정도에서는 손절가 원칙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고 목표가를 다소 낮추셨습니다. 수성 4,200원 정도 목표가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로서요. 예. 비치로테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비치로테크요? 예. 사실 뭐 접근하기 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해서 가장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 핵심 대장주라고 보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2차 발사를 다시 재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때까지는 좀 상승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직전의 고점 12,4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전후. 오늘 장중 저점은 11,70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런 저점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을 오늘 11,000원까지 일단은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이긴 하지만 지지 라인을 좀 더 올려서 5일선 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11,500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비치로테크 지지라인 11,500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이 14,950원인데요. 그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비치로테크를 현재가 한 12,1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고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목표가는 전 고점인 15,0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백룡스터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만큼만 주식을 보유를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잠들 수 있을 정도로만 주식을 갖고 있어라. 예, 위험하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예를 들어서 내 자금이 100이라고 친다면 내가
보통 그 자기 나이에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라면 내 전체 현금 자산의 50% 정도를 주식하는 게 맞고요. 내가 70세라면 30%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뭐 내가 젊다면 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앞으로 벌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 투자 자금의 그 나이를 뺀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정도가 적정한 그 주식 투자 비중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정도의 감행을 했을 때 일단 전체적인 그런 투자 자금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도하게 그 뭐 신용이라든가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는 조그만 어떤 뉴스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정적인 흐름과 또는 올바른 결정을 주식시장에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의 그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그 심리적인 싸움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모두 승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라라는 의미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라라는 현명한 투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전문가시죠. 서일규 수장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는 1700선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종가상으로 1700포인트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지수는 뭐 제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계속되는 그 강한 상승세의 흐름이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일단 오늘 장의 이제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장은 이제 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소 쪽은 오늘은 소폭이나마 혼조세 양상을 띠면서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 그 여부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은 위쪽 방향보다는 조금 조정의 양상이 살짝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으로는 또 한 1690포인트까지는 열린 마음으로 좀 열어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다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그죠? 예,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안 좋은 모양새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지금 개인 신용 물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의 양상이 4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나오고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코스닥도 재차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양호한 모양새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질 염려는 없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이라든지 상승을 점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코스닥이, 저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통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추천을 드리고 하는데, 최근 코스닥이 좀 찌글찌글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좀 모양새가, 아직까지 조정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을 지금 누릴 수 없는 구간이고, 뭐 오늘 뭐 원자력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의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를 좀 말아준다면 강하게 다른 테마들도 어느 정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없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지금 아직까지 안착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들도 종목들도 테마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좀 다소 조금 눌리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일단 지수는 계속 가니까 우리가 소외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종목을 조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우량주 쪽으로, 예, 지수 관련주를
종목인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STX 엠파코입니다. STX 엠파코. 자, 이 종목은 뭐 STX 그룹주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예, 대구에 위치한 회사인데요. 이 STX 엠파코라는 회사는 뭐 주력 생산품이 이제 선박 엔진용 소재 그리고 조선 기자재 뭐 이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향후 가스 터빈 쪽하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하고 항공용 제트 엔진 이런 데까지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면서 글로벌 부품 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뭐 그러한 또 사업 확장 영역에 지금 놓여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특히 또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신소재 개발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SX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SX 엠바코는 장시간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좀 더 있다고 보시고 STX 엠파코를 접근하실 때 지금 현재 구간이 13,35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12,000 예, 매수가는 12,950원에서 13,300원. 예, 12,950원에서 13,300원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2,500원 12,500원 요래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수 관련주는 계속 간다는 말씀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우량주 중에서 STX 엠파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한 12,950원에서 13,3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서 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스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알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시면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또 친절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인데요. 비중이 100%시라고 했고요. 6,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보성파워텍은 그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7,000원 부근에 있을 때 그 유상증자 600만 주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마침 그 대우건설에서 그 요르단에 원자력 뭐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반등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그 비중이 100%시라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잊어버리시고요. 현재 주가가 굉장히 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늘 장중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다면 최대 반등 목표치는 5,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 실패한다면 전략 매도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이 600만 주라고 하지만 이게 심리적인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3,220원 정도가 1차 유증가로 발행가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괴리도가 2,000원 이상 납니다. 그렇다면 그 600만 주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향후 장래의 그런 그 먼 장래에는 회사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당장 수급이 꼬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에 매도로 말씀을 드리고 현 구간에서도 상한가 진입에 실패할 경우는 바로 일단 좀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원자력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상승 흐름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다면 오늘 좀 매도를 해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7934님께서 세명전기를 9,140원에 7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고생하고 계시다고요. 예, 뭐 세명전기 9,140원에 매수하셔서 제일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역시 그 세명전기도 브라질 고속철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런 고속철에 대한 수요, 철도 수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상당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항상 그 기업의 실적,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출액이 전년도 140억 정도에 불과하고 순이익도 한 2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좀 많이 손해 보셨지만 매도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5일선이 22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한 달 이상 또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그 5일선이 22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든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이 좋지만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교체 매매로 단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세명전기는 물론 철도 산업이 향후 10년 동안에 뭐 1조 달러에 달할 거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장래적인 어떤 기대감이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 한석봉님께서 동국 SNC를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비중은 한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예, 동국 SNC는 뭐 세계 최대 그 풍력 윈드 타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또한 세계적인 그런 시장 장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그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최근에 저점 라인은 9,700원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10,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나서 그 고점을 계속 돌파해내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9,7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점이 동국 SNC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횡보 흐름 내지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빠짐없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명수차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현재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주가 수익 비율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하나를 드려야겠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직선으로 나타낸 선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거북선, 2번 추세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직접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3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